안녕하세요. 제가 세인빈센트에서 당뇨 강의를 한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당뇨 강의를 할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세인빈센트에서 이번에 간염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토요일에 다시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토픽은 간염과 간경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드리고 강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당뇨 강의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반응이 있고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때는 당뇨가 자신한테는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참여를 안 했지만 다른 토픽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다른 건강 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 강의 시리즈로 간염과 간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시리즈라고 말을 한 거는 계속해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한 번을 더 하고 아무래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까지 하고 더 많으면 올해 연말 정도에 한 번 할까 말까 지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간염과 간경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동안 제가 특별히 말을 안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간염에 대해서는 그 많은 부분 제가 보통 간 전문의한테도 보내고 그리고 위장내과 전문의가 어느 정도 간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인타운에 한국말을 하시는 간 전문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장내과 선생님이 좀 해주는 쪽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위장내과 전문의 선생님들도 그 내시경 이런 것들로 바쁘다 보니까 간에 대한 케어가 대부분 주치 레벨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과 전문의로서 그리고 주치를 함으로써 간에 대해서 보통 많은 분들을 스크리닝을 하고 거기 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사를 하고 초기 치료까지는 이제 내과 전문의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레벨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어차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그 환자분들 아니야 일반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의 선생님의 레벨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오늘은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간염과 간경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세인빈슨 병원에서 간염과 간경화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토픽을 요구를 받았을 때 좀 꺼린 거는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그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니까 제가 1993년에 UC 샌디에고에서 이식 수술 그리고 이식 수술에 대한 실험, 동물 실험 연구들을 시작을 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간이식이었고 그리고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책을 낸 첫 번째의 책이 실험 간이식이라고 해서 1997년에 실험 간이식이라는 책자를 이제 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간에 대해서 제가 경력이 없는 거는 아니고 연구는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못할 것도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강의를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간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사람들도 뭐 C형 간염 때문에 간경화가 많이 오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 때문에 간경화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한국은 그거를 넘어서 더 특별한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B형 간염이 크게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B형 간염 예방접종이 이제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을 맞던 그 시대에 우리가 공중보건학적으로 위생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대로 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지식이 어느 정도 짧았기 때문에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총같이 탁탁탁탁 쏴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시대가 80년대까지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을 때 1번부터 40번까지 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찌르잖아요. 바늘에 이제 알코올 한번 쓱 닦고 찌르죠. 알코올로 닦는다고 그 안에 있는 피에 묻은 바이러스가 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5번이, 그 반에 5번이 어머니한테서 그 B형 간염을 전달을 받아서 B형 간염 보균자였다. 그러면 1, 2, 3, 4는 그 애 전이니까 B형 간염이 감염이 안 되는데, 5번을 바늘을 찌르고 그 다음부터 6번부터 그 반 전체가 B형 간염을 전파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적이 80년대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0대 초반까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예방접종을 맞았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40대 되는 사람들의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예방접종을 받고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B형 간염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알고 있어서 치료를 했으나 완쾌가 안 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간암으로 발전을 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전체 인구의 3%에서 4%가 B형 간염 보균자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현재 지금 일어나는 간암의 75%가 B형 간염 때문에 간암이 된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를 사회적으로 만든 그 이슈죠. 물론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예전에 자기가 어머니가 B형 보균자였다면 그 태어나면서 어머니한테부터 B형 바이러스를 전달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들이 40살 정도가 되면 간암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까지 이제 합치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가 됐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65세가 넘으신 분인데, 처음으로 오셨는데 간 수치가 살짝 올라가 있어서 제가 검사를 했더니 B형 간염이 나왔어요. 이민을 올 때 보통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했거나 거기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종종 거기에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민을 올 때 20년, 30년 전에 이민을 오셨을 때 검사가 됐었어야 됐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B형 간염이 있어서 그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라 하는 그 찰나에 그 중에 한 명의 자녀가 보니까 몸이 퉁퉁 부어 있었고, 그래서 바로 검사를 해보니까 B형 간염뿐만 아니라 그 간염이 발전을 해서 간암이 돼가지고 결국은 6개월 만에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족의 모든 자녀들이 다 B형 간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안타깝게 어떻게 이거를 미국에 살면서 미스했을까 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민하신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처럼 의사를 자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건강검진을 못하고 메디케어가 나온 후에야 이제 건강을 돌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때가 늦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병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강의 시리즈에서 꼭 그 간염과 간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세인 빈센트에서 그 파이브로스캔이라고 해서 초음파 같은 기계인데요. 그거를 이용해서 지방간이나 간염 아니면 간경화까지 가는 그 악화도를 구할 수 있는 기계를 무료로 검진을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무료 검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주차를 잘못하셔가지고요, 세인 빈센트의 메인 빌딩에 주차를 하시면 너무 멀으니까 알바라도 길에 있는 프로페셔널 빌딩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멀리 걸으셔야 돼가지고 그리고 주차도 그 프로페셔널 빌딩 안에 하시면 무료로 발리데이션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프로페셔널 빌딩의 파킹랏에 주차를 하시고 바로 뒤가 시튼홀이라는 어디토리움이니까 거기서 강의를 하니까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